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과 국경 강화 정책의 여파로 전 세계에서 미국 여행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악의 경우 경제적 손실은 9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 정책에 반발하며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학생 비자 취소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도 100건에 달하는 비자 취소가 보고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진통제 3가지가 리콜됐습니다. 동부 지역 12개 주에서 수십억 마리의 매미떼가 출몰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Congratulations.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50만 불, 교통사고 1,250만 불 보상. 사상 최고의 보상금으로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리차드 호프만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큰 보상금은 꿈도 못 꿨죠. 정말 최선을 다해 열심히 도와주시는 모습에 모두 감동받았어요. 1,250만 불이라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네요. Trusted me to win for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첫 소식입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수준이 예상보다 높다면서 물가 상승과 성장 둔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먼저 관세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가장 먼저 일본이 미국과 협상에 나섰습니다. LA에서 박윤수 특파원입니다. 미국의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최소한 일시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관세 인상 폭은 예상보다 훨씬 컸다며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그만큼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The level of tariff increases announced so far is significantly larger than anticipated, and the same is likely to be true of the economic effects, which will include higher inflation and slower growth. 연준은 안정적인 고용과 함께 물가 상승률을 2%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지만 관세 때문에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만큼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 등은 당장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We are well positioned to wait for greater clarity before considering any adjustments to our policy stance. 관세 정책에 대한 파월 의장의 우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낙폭을 키워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일본이 관세와 군사 지원 비용, 무역 공정성에 대해 협상하러 올 것이라면서 자신도 직접 관세 협상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무역 적자 문제를 비롯해 안보 조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의 협상 결과는 다음 주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국에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성난 민심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개최한 지역주민 행사에서 성토가 이어졌고 연방 지원금을 무기로 대학을 쥐락펴락하려는 트럼프에 대한 대학 당국 차원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호 특파원입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 의원의 지역주민 행사.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항의를 하자 경찰이 제지합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이 남성은 경찰이 쏜 테이저건을 맞고 쓰러졌고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갔습니다. 참석자들의 반발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행사에서만 지역 유권자 3명이 체포됐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온 이 의원은 그런데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Thank you to our great police officers. Thank you. Protest is outside. Bye. Have fun out there. 연방의회 휴회 기간 타운홀 미팅 자제령에도 불구하고 열린 공화당 의원들의 주민 소통의 자리는 트럼프의 일탈에 대한 성토의 장이 됐습니다. We would like to know what you, as the people, the Congress, who are supposed to rein in this dictator. 사회보장 축소, 이민자 강제 추방과 이딴 권한 남용, 여기에 관세 전쟁까지 의회가 맞서달라는 요구가 쏟아졌습니다. The only tool that you know the Constitution gives Congress to do in regard to disciplining the executive branch is impeachment. And you missed that opportunity in his first administration. 친팔레스타인 시위 확산 이후 대학 정책을 좌지우지하려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 보조금을 틀어진 트럼프 정부가 주요 대학의 다양성 프로그램 폐지 등 학칙 개정을 압박하면서 빚어진 갈등입니다. 하버드대 총장이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데 이어 콜럼비아대도 반트럼프 전선에 가세했습니다. 클레어 시프먼 콜럼비아대 총장 대행은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성명에서 정부의 강압적인 조정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살리겠다고 전 세계를 도발한 트럼프 대통령은 안에서도 민심과 동시에 맞서 싸워야 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정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강도 관세와 국경 강화 정책의 여파로 전 세계에서 미국 여행 보이콧 조짐이 일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청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3월 항공편을 통해 미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지난달 항공료와 호텔, 렌트카 비용이 하락하는 등 미국 경기 침체의 초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으로 인한 소매 지출에서 20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 리서치는 최악의 경우 올해 경제적 손실이 국내 총생산 GDP의 0.3%인 900억 달러에 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캐나다인들의 여행 감소를 큰 문제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미국 입국 심사 중 구금되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여행객들이 다른 여행지로 변경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 정책에 대한 첫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와 롭 본타 주 법무장관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 방위적 관세가 캘리포니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은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연방 북부 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국제 비상경제권법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 최대 수출입 주로 관세로 인해 목재와 철강, 알루미늄 등 산불 복구에 필요한 건축 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으며 중소 수출업체 6만 곳과 농가와 목장에도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ve got 4 kids. 80% of their toys under their Christmas tree come from China. I've got family members living paycheck to paycheck. Many family members. My mom, who passed away years and years ago, was one of them. No rationale, no plan, no conscience to what it's doing to real people. No consideration of congressional responsibility.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번 소송이 의회 승인 없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헌이라며 대법원 판단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불법 관세로 가격이 오르고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혼란을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장관도 무역은 게임이 아니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는 법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시행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6,75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기록한 미국 최대 무역주로 이번 관세가 소비자, 농가, 중소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국적으로 수백 건의 유학생 비자를 취소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 대학들도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스테이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고된 비자 취소 건수는 70건에 달하며 UCLA에서는 9명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 롭 본타는 최근 UC 계열과 K-스테이트 계열 그리고 스탠퍼드 대학교를 포함한 주내 주요 대학에서 모두 100명에 가까운 유학생이 비자 취소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영향을 받은 학교는 대규모 UC 계열 공립대학부터 체프먼 대학교와 같은 소규모 사립대학까지 다양하고 학교 측은 현재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롭 본타 장관을 포함한 전국 20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이번 비자 취소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법정 의견서를 공동 제출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여파로 홍콩이 미국행 우편 소포 접수를 중단했습니다.
홍콩 우정국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물품이 포함된 미국행 우편 소포를 일시적으로 접수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800 이하의 중국 홍콩발 소액 물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철회하고 오는 5월부터 최대 12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홍콩 우정국은 이미 접수된 소포는 반송 또는 환급 조치할 예정이며 편지나 문서 등 서류 우편은 계속해서 접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의 이번 조치를 부당한 괴롭힘과 압박이라며 앞으로 홍콩 시민들이 미국으로 물건을 보내려면 훨씬 더 비싼 요금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LA에서 노숙자 3명이 연쇄절도와 차량절도 등 총 25건의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올해 1월부터 3월 사이 놀스헐리우드를 포함해 LA 일대에서 주거 침입과 차량 절도, 흉기 위협, 협박 등의 범행이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각기 다른 범행처럼 보였지만 수사 과정에서 유사한 수법과 인물 간의 연결고리가 드러나면서 경찰은 조직적 범죄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마약 구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볼트 커터로 출입문을 부수고 침입했으며 이 장면들은 대부분 초인종 카메라나 보안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처음 체포는 3월 23일 한 여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이 현장에서 용의자 1명을 붙잡으면서 시작됐고 나머지 2명은 3월 27일 각각 길거리와 고속도로 옆 텐트에서 체포됐습니다. 벤나이스 검찰청은 이들에게 주거 침입 16건과 차량 절도 7건, 중범죄 도주 1건, 협박 1건 등 모두 25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LA의 노숙자 문제가 소방당국의 대응 여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LA 소방국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전체 화재 출동의 약 32.9%, 즉 3건 중 1건이 노숙자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노숙 인구는 44.6% 증가해 현재 4만 5천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쓰레기 화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2014년 5천 건 수준에서 2024년에는 3만 1,000건 이상으로 증가해 무려 475% 폭증했습니다. 이 중 절반 가까운 46.8%가 노숙자 관련으로 추정됐습니다. 소방국은 현재 이 같은 출동을 기존 인력으로 감당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난 20년간 소방 인력은 오히려 감소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LA 소방국은 이번 보고서를 LA시와 캐런베스 시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며 노숙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예산과 자원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서 많이 복용되고 있는 3가지의 진통제가 리콜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는 지난 8일 글렌마크 제약사에서 제조한 진통제 39개 제품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에는 타이레놀의 제네릭인 아세트아미노펜, 에드빌의 제네릭인 이부프로펜, 그리고 알리브 성분인 나프록센 소디움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제품은 뉴저지에 본사를 둔 글렌마크 제약회사의 인도 공장에서 제조됐으며 일부는 아마존과 월마트를 통해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리콜 제품들은 성분 불일치나 습기 노출 등 품질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FDA는 이번 리콜을 클래스 2로 분류하면서 일시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유통기한이 2025년 8월과 2026년 7월로 표시된 제품이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리콜 대상 제품을 보유 중이라면 복용을 중단하고 약사나 의료진과 상의해 폐기 또는 교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17년 만에 수십억 마리의 매미가 한꺼번에 출몰할 것으로 예고됐습니다. 코네티컷 대학교에 따르면 17년 주기의 매미 집단 브루드 14이 4월 셋째 주부터 동부 지역 12개 주에서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출몰 예상 지역은 조지아와 켄터키, 메릴랜드,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등이며 전문가들은 특히 켄터키와 테네시 지역에서 가장 많은 매미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매미들은 지면 온도가 섭씨 15도, 화씨 64도에 도달하면 지상으로 올라오며 무리를 지어 몰려다니고 최대 110데시벨에 달하는 강한 소음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브루드 폴티는 지난 2008년 이후 모습을 감췄다가 이번에 다시 출몰하는 것으로 다음 등장은 2038년쯤이 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국제 금 가격이 온스당 3,3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한때 3,332달러 89센트를 찍은 뒤 3.1% 오른 3,327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이는 최근 달러 약세와 미중 간 관세 전쟁 격화로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FXTM의 수석 애널리스트는 달러 약세와 관세 불확실성, 경기 침체 우려가 금 가격 상승을 이끈 주된 요인이라며 이제는 심리적 저항선인 3,400달러, 3,500달러까지도 노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전략 광물 수입에 대한 관세 조사 지시를 내리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는 급격히 위축됐고 투자자들은 다시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은 가격도 1.7% 올라 32달러 85센트, 플래티넘은 0.8% 상승한 967달러를 기록했고 팔라듐은 소폭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가 증시의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AI 전용 칩 중국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6.8% 하락했습니다. 증시 소식입니다. 네, 신영증권입니다. 뉴욕 증시가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1.7% 떨어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2.4%, 3% 하락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이 엔비디아의 AI 전용 칩 중국 수출을 추가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6.8% 하락했습니다. AMD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각각 7.3%, 2.4% 하락하는 등 반도체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또 이 밖에 중국 생산 비중이 높은 테슬라가 4.9% 내렸고요. 애플도 3.8% 떨어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견제 속에서도 1분기 GDP 성장률이 5.4%에 달할 정도로 나름 잘 버티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으로 인한 경기 후퇴가 가시화돼야 미국이든 중국이든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한 처방이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중국은 잘 견디고 있고 미국은 우려만 클 뿐 아직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당분간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증시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신영증권이었습니다. 유럽연합이 역내 유통되는 철강과 타이어 등의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소재를 포함하도록 하는 환경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과 에너지 라벨링 규정이 포함된 2025에서 30년 업무 계획을 채택했습니다. 에코디자인 규정은 제품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자원 순환을 실현하려는 규정으로 지난해 7월 발효됐는데요. 이번 계획 채택으로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돌입하게 됐습니다. 함께 시행되는 에너지 라벨링 규정은 일종의 에너지 효율 등급 표시 제도로 유럽연합은 앞으로 5년간 이 두 개의 규정을 철강, 알루미늄, 의류를 포함한 섬유,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등 5개 제품군에 우선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각 제품군별로 내구성, 에너지 효율,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 등을 담은 세부 요건을 위임법 형태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 가운데 철강 부문 위임법이 내년에 가장 먼저 시행될 전망이며 현재 수출되는 한국산 제품 역시 직간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9월 리테구청이 허가를 받아 공공부지에 처음 설치됐습니다. 이후 2년간 추가 설치가 용인됐지만 2023년 8월 코리아협의회가 영구 설치를 신청하자 구청은 같은 해 10월 소녀상의 철거를 명령했습니다. 이에 맞서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이 포함된 교육 프로그램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무시됐다고 주장하며 철거 시도는 예술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요. 미태구청은 법정에서 소녀상이 일본 외교 정책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영향은 처음 허가 당시 이미 예견된 것이어서 구체적 피해가 없는 한 예술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존의 설립자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우주기업 블루오리진의 여성 전용 우주 비행이 약혼녀를 위한 사치성 우주 관광이라는 비판에 휘둘렸습니다. 블루오리진은 지난 14일 베이존스의 약혼녀 로런 산체스와 팝스타 케이티 페리 등 여성 탑승객 6명을 태우고 10분간 우주 비행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10억 달러를 들여 좋은 밈을 샀다는 조롱을 쏟아냈고요. 배우 올리비아 문은 지금 미국에서는 달걀값 대란으로 달걀 한 알도 사기 힘든데 우주에 가서 무엇을 하겠는 거냐며 우주 비행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50여 년.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힘차게 걸어오신 어르신들.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MJ보험은 한인 커뮤니티를 이끌어오신 어르신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말이 통하는 종합보험 MJ보험. 메디케어는 매년 건강보험을 5점 만점으로 평가합니다. 2025년 에스티바 헬스는 캘리포니아에서 4점 이상 받은 우수한 건강보험 중 하나입니다. 에스티바 헬스 가입하셔서 많은 혜택을 누리세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1888-688-8584로 전화주세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임명 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임명이 진행된다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중단시켰습니다. 헌재는 김정환 변호사가 헌법소원과 함께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한 대행의 재판관 지명은 이 같은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목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지명과 동시에 학계에서는 월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권한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데 이 같은 지명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겁니다. 김정환 변호사와 민변 등이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헌재에 관련 접수도 잇따랐습니다. 사건 접수 일주일 만에 결정이 나왔는데 금요일 문형배, 이미선 두 재판관 퇴임을 앞두고 결정을 서두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가처분 결정을 통해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습니다. 이제 헌재는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소원 본안 판단에 나서게 됩니다. 총리실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본안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핵심 물증을 찾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또다시 무산됐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어제까지 6번의 시도가 모두 불발된 건데요. 일단 경찰은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등의 자료들을 이미 제출받기로 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대통령실과 서울 한남동 공관촌 등을 상대로 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가 10시간 넘는 대치 끝에 무산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저지 혐의 등을 수사해온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실과 경호처로부터 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호처가 이미 제출 방식으로 비화폰 서버를 포함해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할 물건이 분량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미 제출 방식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를 가로막은 경호처의 배후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있다고 의심해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원들이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고 김건희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체포 이후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냐고 질책했다는 내부 진술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는 김성훈 차장이 지휘하는 경호처가 번번이 막았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어제까지 6번의 압수수색 시도가 모두 불발됐는데 압수수색 대상인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등에 진입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호처는 요청 자료가 방대해 비화폰 등 일부 자료에 대해선 추가 협의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국가보안시설이란 이유로 압수수색을 허락하지 않았던 경호처가 이번에는 비화폰 서버 등 핵심 자료들을 스스로 제출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 싱크탱크 조직이 출범하면서 AI를 앞세운 경제 공약 윤곽을 제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도 역시 AI 공약을 내세우면서 정책 차별화에 나섰고 김동연 후보는 배당을 메고 충청권 공약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 세 후보가 나란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번 이재명, 2번 김경수, 3번 김동연. 선거 기호는 추첨으로 정해졌는데 현재 구도처럼 이 후보가 1번이었습니다. 치열한 경쟁과 승복을 약속하면서 정권 교체를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헌정을 파괴한 그리고 국민을 배반한 저 세력들이 다시 이 나라에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경선 시작과 동시에 이재명 후보 측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출범했습니다. 전직 관료와 교수 등 500명이 앞으로 정책 밑그림을 그린다는 건데 첫날부터 AI를 앞세운 성장을 제안했습니다. 제가 3% 잠재 성장률, 4대 수출 대국, 5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3, 4, 5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이 후보는 불참했고 전현희, 이현주, 정성호 등 친명계 10여 명이 참석해 세를 과시했습니다. 김경수 후보도 경제 공약을 발표했는데 AI 산업에 100조 원을 투자한다는 큰 틀이 이 후보가 먼저 내놓은 공약과 같았습니다. 대신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뒤집어 증세를 통해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면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국가 투자 시대 적극적인 재정 전략을 위해서는 지금 17%대로 떨어진 조세 부담률을 22% 이상으로 원상 회복하고 높여야 합니다. 김동연 후보는 돌연 배낭을 둘러매고 캠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첫 순회 경선 격전지이자 자신의 고향인 충청권으로 현장 유세에 돌입한 겁니다. 어대국입니다. 어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습니다. 충청에서부터 변화의 돌풍을 일으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부터 나흘간 충청권 당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에 돌입했습니다. 지역별 경선 첫 결과는 오는 19일 토요일 공개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경선 불참을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가장 바빠졌습니다. 오 시장의 지지율을 흡수하려는 경선 후보들이 만나자, 밥 먹자, 줄을 섰기 때문입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1위 김문수 경선 후보와 오세훈 시장이 웃으며 손을 맞잡습니다. 이른 아침 서울시청에서 함께 식사를 한 뒤 기념 촬영을 한 겁니다. 4시간 뒤 나경원 후보가 오 시장을 만났고 이어 안철수 후보가 오 시장을 찾아와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후엔 유정복 후보도 찾아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전날 저녁 가장 먼저 오 시장과 저녁 자리를 가졌습니다. 채 하루가 안 되는 시간, 기념사진 속 오 시장 옆에 5 후보가 번갈아 선 겁니다. 후보들 손엔 한결같이 오 시장이 건넨 약자 동행 공약집과 USB가 들려 있었습니다. USB 어디 갔어? 후보들은 저마다 오 시장과의 인연을 뽐냈고 얼마 전에도 사실은 식사를 같이 했었고 자신이 오 시장 정책을 더 잘 이해한다며
묘한 신경전도 벌였습니다. 홍준표 후보도 여기에 하나 이걸 드렸다고 하는데 별로 관심을 얼마나 가지는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공약을 했던 안심복지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상대적으로 중도 확장성이 높다고 평가받던 오 시장이 경선에 불참하자 오 시장에게 손을 내밀며 지지율 흡수에 나선 겁니다. 경선이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절연 공개 선언도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윤심에만 기대어 대통령 선거를 치를 생각입니까? 중도층 지지율을 노린 듯 오세훈 시장에게 달려갔던 다른 주자들은 윤석열 선긋기 요구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왕복 7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비정상적으로 느리게 주행하던 운전자가 포착됐는데요. 황당하게도 운전자는 술에 취해 골아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도로 신호에 녹색불이 켜졌는데요. 그런데 검은색 SUV 차량이 차선을 문 채로 거부기 주행을 이어갑니다.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엉금엉금 시속 10km도 안 되는 주행 속도에 수상함을 감지한 뒷차 운전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잠시 후 출동한 경찰이 차 문을 두드려도 운전자는 묵묵부답. 차량은 30m 정도를 더 이동해 순찰차 후미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는데요. 경찰이 문제 차량 안을 살폈더니 운전석에는 40대 남성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고요.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9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1차로로 달리던 차량이 급히 차선을 옮깁니다. 잠시 뒤 커다란 물탱크가 도로에 대굴대굴 굴러오는데요.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떨어진 물탱크는 2차로까지 굴러가 뒤따라오던 대형 트럭에 충돌하고요. 이어 갓길에 세워져 있던 또 다른 차량을 덮칠 듯 위협적으로 굴러갑니다. 이 같은 적재물 사고는 가해 차량 특정이 어려워 피해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은데요.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화물차 적재 불량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는데요. 소방대원이 아파트 비상구 창문에 손을 쭉 뻗어 뜰채를 받치고 있고 그 위로는 검은색 털뭉치가 보이죠. 바로 고양입니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10층이 넘는 고층 아파트 창문에서 위태롭게 자리하고 있던 고양이를 무사히 구조하는 데 성공했고요. 가슴 졸이며 지켜보던 주민들은 고양이가 구조되자 환호하며 안도했다는데요.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길에서 태어났을 뿐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며 구조에 힘쓴 대원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네, 얼마 전부터 챗GPT를 이용해 지브리 화풍의 이미지를 생성하는 게 인기를 끌고 있죠. 이번엔 자신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사람으로 바꾼 이미지를 만드는 게 새로운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양말을 포갠 채 소파 위에 앉아있는 갈색 털의 이 반려견, 사냥개로 알려진 아이리시 세터 품종인데요. 챗GPT에게 내 강아지를 사람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반려견의 갈색 털이 붉은빛을 띠는 갈색 머리카락으로 바뀌고요. 녹색 개 목걸이 대신 뼈다귀 모양의 펜던트 목걸이를 착용한 여성의 모습으로 바뀝니다. 한동안 일본 애니메이션 제작사인 지브리 스튜디오 화풍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인기를 끌더니 최근엔 이런 동물의 인간화 이미지가 유행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챗GPT의 반려동물의 사진과 성별을 올리고 내 수컷 또는 암컷 반려견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입력하면 이미지가 뚝딱 생성되고요. 방법이 어렵지 않다 보니 강아지뿐 아니라 고양이, 햄스터, 거북이 등 다양한 반려동물을 사람으로 바꾼 이미지가 SNS에 활발히 공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쏙 빼닮은 인형 머리 위로 노란색 변기솔이 달려 있습니다. 트럼프 집긴 일기인 지난 2019년 미중 무역 전쟁 1라운드 때 등장해 화제가 됐던 이른바 트럼프 변기솔인데요. 한동안 사라졌다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이 격화돼 중국 내 반미 감정이 커지면서 다시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의미가 담긴 상품인데요. 가격은 우리 돈 약 2,700원 정도고요. 전 세계 자파 생산 거점 도시인 중국 저장성 이우시에서 만들어 이우의 반격이라고 불린다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은 SNS에 트럼프 변기솔 구매 인증 사진을 앞다퉈 공유하고 있고요. 일부에선 미국 상품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북유럽 전설 속 바다 괴물 크라켄의 모델로 알려진 거대 오징어종이 심해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슈미트 해양 연구소 연구진이 지난달 남극해에서 촬영한 모습인데요. 콜로살 오징어, 자이언트 크렌치 오징어 등으로 불리고요. 우리나라에선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수면에서 잡힌 적은 있지만 깊은 바닷속에서 헤엄치는 걸 발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남극 하트 지느러미 오징어는 최대 7m, 500kg까지 자라지만 이번에 촬영된 개체는 몸집이 작은 것으로 볼 때 성체가 아닌 새끼로 추정된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4월 16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